네, 연말 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이 절세가 또 회자되고 있습니다. 한밤의 경제친구, 오늘 고란지교에서는 이 절세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고란 경제 전문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올해 며칠 진짜 안 남았고요. 네. 곧 이제 보통 이제 1월달에 근로자들은 연말정산 신고를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또 정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절세 금융 상품이 지금 12월만 되면은 뭐 광고에도 많이 나오고요. 꼭 가입하시라고 네. 예, 이런 얘기들 많이 듣게 됩니다. 금융회사들이 이때다 하고 열심히 이때다 하고, 마케팅을 예.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게 절세에도 상당한 또 효과가 있다면서요. 네. 예. 일단 이게 왜 그러면은 세금을 아끼는 게 내 수익에 도움이 되냐를 보자면 뭐 다른 조건은 다 같다라고 보는 거고요.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직접적인 건 세액공제. 세액공제. 네, 이제 5,500만 원이 기준이긴 한데 연봉이죠, 만약에 연봉. 5,500만 원 이하다 직장인이다 그러면은 16.5% 확정 수익이 나옵니다. 16.5%. 그러니까 낸 돈의 16.5%를 돌려받아요. 세금을 다음에. 돌려받는 네, 거죠.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계좌를 만들고 거기다 돈을 입금하세요. 예. 그리고 아무것도 안 사도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그 입금한 돈만 돈- 입금만 돼 있으면 되는 거죠. 그 입금한 돈에 대해서 16.5% 예. 나오니까 이건 확정 수익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입금하는 순간 확정 수익이 나오는 거니까 이건 그야말로 진짜 수익률 높이는데 당장 도움이 되는 거고요. 예. 이 두 번째는 과세 이연 효과인데 과세 이연. 네, 이걸 이제 세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예. 자, 일반 계좌 그냥 투자를 하면요. 배당, 이자 받으면 여기서 15.4% 세금 떼거든요. 예. 그런데- 이익 난 거에 대해서. 네. 그런데 아까 그 절세 상품이라고 하는 연금저축 펀드나 아니면은 뭐 IRP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거기는 세금 떼지 않고 그냥 그대로 놔둡니다. 예. 그럼 그 돈을 가지고 투자를 또 하는 거잖아요. 예. 세금으로 갖고 갈 거였는데 일단 안 떼고 그냥 놔두고 있으니까 막판에 떼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안 떼니까 당장은.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떼죠. 네,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떼일 뻔한 15.4%의 세금이 계좌에 다시 남아서 재투자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게 이게 원래는 세금이었던 돈인데 재투자가 되면서 이게 또 이자를 낳는 이른바 이제 복리의 마법이 일어나는 거죠. 예. 그리고 세 번째가 아까 저기서 16.5% 바로 받는다라고 했잖아요. 예. 그럼 그거 받아가지고 이거는 어차피 요 펀드에서 나온 거니까 연금저축 계좌에서 나온 거니까 다시 투자하자라고 하면은 환급금 만약에 대투자하게 되면은 예. 이른바 수익률의 스노우볼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거기서 나온 돈을 가지고 이거 어차피 여기서 나온 거니까 다시 재투자하자라고 되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보자면 이제 보너스 원금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세금을 돌려받는 걸. 예. 그리고 네 번째가 실질 수익률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일반 계좌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4% 배당 이자에 대해서 소득세 뗀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연금 계좌의 경우에는 운용 중에는 0원입니다. 그러니까 과세 효과가 이연 효과가 일어나는 거고 그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에도 3에서 5.3에서 5.5%의 연금 소득세를 내면 됩니다. 그때 그래서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으로 그때도 받을 때. 뭐 세금으로 치면은 굉장히 적은 거죠. 네, 엄청 적죠. 그렇죠. 네. 예. 제대로 받으면은 10% 이상 15.4% 내야 되는데. 되는데 예. 연금으로 받을 때.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깨지 않고 다만 그죠? 예, 다만 깨면 안 되는 거죠. 중간에 깨면 이게 다 흐트러집니다. 예, 네. 그러니까 뭐 이게 깨게 되면은 지금까지 받았던 세제 다 혜택도 돌려놔야 다 돼요. 토해내고 네, 맞습니다. 돈을 돌려받기 때문에 예, 이제 먼 훗날을 생각해서 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제 가입을 해야 될 필요는 그러니까 55세 있겠습니다. 이후에 예, 연금으로 받아야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혜택들 이 다 볼 수 모든 있거든요. 혜택이 돌아온다. 네. 예. 1년에 16.5%나 주는 이런 금융상품이 세상에 잘 없지 않습니까? 굉장히 없죠. 큰 거죠. 그죠? 크죠. 예. 네. 그러니까 그냥 노노만 놓으면 돈을 주는 거니까 네네. 예, 좋은 거죠. 그게 이제 연봉 기준으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5,500이 기준입니다. 1,500 그보다 이제 연봉이 넘어가면 조금 그래도 13.2%. 조금 줄고 네네. 예,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세 금융 상품 중에서 대표적인 쌍두마차라고 하더라고요. 쌍두마차 두 개가 이제 연금 저축과 응. IRP라고 합니다. 네네. 예, IRP. 그게 이제 좀 비슷한 면도 많지만은 또 차이도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예, 어떤 상품인지 좀 살펴보죠. 일단 이 연금 저축은 약간 펀드가 있고 보험이 있고 신탁이 있거든요. 펀드, 보험, 신탁. 네, 근데 신탁은 이제 은행에서 파는 건데 2018년부터 신규 판매는 중단됐어요. 그러니까 네. 요거는 이제 제끼고 없고. 네, 연금저축 펀드를 보자면 요거는 이제 가장 장점이 보험사가 약속한 이율을 준다. 그러니까 원리금이 보장된다는 점이 장점이에요. 연금 저축 펀드. 연금저축 보험이요. 아, 보험. 네. 예. 근데 요게 딱 들어도
별로 이렇게 예. 매력적이지 않은 이거 게 보험사에서 받는 네. 거죠. 예. 왜냐하면 약속된 이유를 주고 원리금 보장해 준다라고 했잖아요. 그 예. 얘기는 뭐냐면 수익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수익률이 굉장히 낮아. 그런데 요즘 주식시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예. 펀드로 투자하면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게다가 이제 그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단기간 보는 거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아야지 앞서 말씀드린 혜택을 다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장기 투자라는 거예요. 그럼 장기 투자하는 상품은 주식 같은 약간 위험 자산도 장기 투자하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라는 그런 장기 투자 자산이잖아요. 예. 이게 너무 단기적으로는 가격 변동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기업이 계속적으로 성장하면은 그 성장의 과실을 같이 누릴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주식 상품이다 보니까 이 펀드는 이게 주식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아니면 주식 다른 ETF 같은데 투자하는 거. 예. 그러다 보니까 연금저축 요새는 이제 펀드가 유행이다라고 대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연금저축하면 그냥 연금저축 펀드를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공통점을 보자면 연금저축 펀드와 IRP 공통점을 보자면요. 일단 다 두 개 다 연금 계좌라는 큰 틀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이렇게 이런 금융 상품을 마련해 준 이유가 뭐냐면 연금을 굴려라라는 거예요. 노후 연금을 대비하시라. 만들어라. 우리 세금 맞아요. 우리가 좀 많이 깎아줄 테니까 장기간 이렇게 좀 저축하시고 연금으로 나중에 받으시라 이런 네네. 취지인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세액공제 똑같고요. 과세 이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금을 당장 안 떼고 둘 다 똑같은 계속, 거죠, 그거는. 네. 그리고 저율과세 아까 말씀드린 연금을 수령할 때 낮은 세율로 이제 그 세금을 낸다. 그다음에 납입한도 모든 연금 계좌 합산해서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1,800만 네, 원까지. 다 합쳐서 다 연금 합쳐서. 계좌란 아까 제가 말한 큰 틀에서 봤을 때. 예. 자, 그러면 이제 연금저축 펀드랑 IRP를 이제 IRP는 인디비주얼 리타이먼트 펜션에서 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비교 일단 가입 대상 연금저축펀드는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나? 어린이도 가입할 수 있고 주부도 가능합니다. 음. 그런데 IRP 개인형 퇴직연금이잖아요. 예. 이름에 벌써 퇴직이 들어가 있죠. 예. 퇴직이란 얘기는 일을 하는 사람, 그렇죠. 근로자. 예. 맞아요. 그러니까 소득이 있는 자. 예. 근데 소득이 있는 자라서 사실 근로자분들이 많이 하세요. 근데 자영업자도 됩니다. 소득이 있으니까. 아, 가능하고. 네네네. 그러니까 소득이 있으면 됩니다. 아, 소득이 있으면 네네. 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액공제 한도가 연금저축펀드는 최대 600만 원이고요. 그리고 IRP는 최대 900만 원입니다.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네네. 되고 그 이상은 넣어도 세액공제 혜택이 세액공제는 못 없는 받아요. 거죠. 근데 예. 아까 말씀드린 그 저율과세 이거는 다 괜찮아요. 아. 근데 아까 말한 그 왜 16.5% 환급해 주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거 한도가 이제 IRP는 900 그리고 연금저축펀드는 60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예. 더 넣으셔도 돼요. 예. 거기서 굴리면 어차피 과세 그러니까 이연되는 연금이라고 이름이 들어가는 금융상품 다 합쳐가지고는 800만 1,800까지 원 맞습니다. 가능하고. 네네. 예. 그리고 예. 투자 자산으로 보자면요. 연금저축 펀드는 아까 제가 펀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펀드, ETF 같은 거예요. 개별 주식은 못 사는 거죠. 못 사요. 이건 못 사요. 개별 주식은 안 되고 네네네. 펀드나 ETF. 물론 이제 ETF 펀드가 그게 뭐 주식을 주로 이제 많이 사긴 합니다만은. 근데 어쨌든 개별 주식은 안 되고 펀드. 예, 펀드로. 네. 근데 그리고 원리금 보장 상품이 불가해요. 이 연금저축 펀드는 이름이 펀드잖아요. 예. 네. 근데 원리금 안 돼. 그러니까 뭐 예금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죠. 되겠네요. 예금 안 된다는 연금저축은 안 되는 네. 거고. 근데 IRP는 앞서 말씀드린 펀드나 ETF 되고요. 예금도 되고요. ELB라고 해가지고 원리금을 보장해주는 이거 주가 연동되는 뭐 그런 상품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원리금 보장형 상품도 넣을 수 있습니다. IRP가. 예. 투자 대상이 조금 더 넓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위험자산 제한. 그러니까 내가 여기 투자할 때 위험자산 비중은 어느 정도로 해야 될까에 대해서 없습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예. 100% 주식형 넣어도 돼요. 음. 그런데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최대 70%까지만 위험자산 넣을 수 있고요. 예. 나머지 30%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예금 같은 거 있잖아요. 원리금이 안정형. 보장되는 안정형 요거 상품을 넣어야 돼요. 반드시 30% 이상. 그래서 그 위험 자산은 70%까지밖에 넣을 수 없어서 제가 약간 재밌는 게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예. 원래 넣을 때는 70대 30이었거든요. 근데 이 위험 자산 가격이 올라가 펀드 주가가 오르니까 오르잖아요. 그렇죠. 그 비중이 70을 초과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안내 문자가 옵니다. 너 위험 자산 비중 초과했다고. 아, 네, 또 그 이익이 난 부분도 포함해서 70%가 넘어가면 안 되는 거군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강제로 매도시킨 건 아는데 예. 나중에 이게 현금화가 됐을 때 현금을 만약에 다시 투자할 때는 위험 자산 투자가 안 돼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어쨌든 그 중도 인출. 예. 요거 중요하죠. 중간에 뺄 수 있냐. 연금저축 펀드는 뺄 수 있습니다. 뺄 수 있어요. 그런데 예.
아까 말씀드린 세금이요. 예. 요거는 이제 부담해야 되겠고요. 아까 제가 그 환급 받을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16.5%. 예, 예. 요거 중간에 해지하면 그거 토해내야 됩니다. 받은 아, 거. 예. 예. 그런데 뺄 수는 있어요. 뺄 수는 있고 있는데 여러 가지 좀 불리한 면이 세제상의 있다. 불이익이 있다. 예. 그런데 IRP 같은 경우에는 법정 사유 외에 불가능하고요. 중도 인출 돈 못 뺍니까? 네, 부분 해지 안 되고 IRP 는? 전체 해지만 가능합니다. 예, 네. 예. 그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또 상당히 좀 살짝 차이가 달라요. 있네요. 네네. 예. 그리고 수수료는 사실 연금저축펀드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IRP 같은 경우에는 자산관리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이것도 최근에 이제 경쟁이 붙으면서 좀 낮아지는 추세라서 예. 뭐 수수료는 크게 차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예. 그 투자 방식에서도 좀 차이가 있고. 살짝. 예. 그러면은 이제 주로 저도 둘 다 계좌는 가지고 있는데 연금저축과 IRP는 또 거의 뭐 이거 안 가지면 바보라고 얘기할 정도로 네네. 꼭 이제 가입을 권하지 않습니까 보통? 음. 그러면 둘 중에 그러면은 음. 뭐가 더 낫습니까라고 얘기하면은 좀 이게 조금 위험한 질문일 수 있으니까 예, 돈을 이쪽으로 좀 먼저 넣는 게 더 좋을 수 있다. 아니면 본인의 또 글쎄요. 성향에 따라서는 이게 좀 네. 나을 수 있다. 개인적으로 좀 안정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예, 조언을 잘 해주신다면. 모르겠어요. 아니 저는 두 개가 성격이 비슷한데 예.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일단 IRP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한 위험 자산에 제한이 있거든요. 예, 나는 진짜 이거 어차피 나 길게 보는데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싶어 하는 분들은 위험자산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일단 연금저축펀드는 그게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만약에 세액공제 혜택을 누린다라고 하면 여기를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남는 걸 IRP 넣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예, 그런데 그 IRP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 대상 상품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런 장점이 있고 그리고 그 연금저축펀드 같은 경우에는 좋은 게 이걸 좋다라고 해야 되나? 중도 인출이 가능하거든요. 뺄 수 있다는 거. 네,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은 또 중도 인출이 이거 불가능하기 때문에 강제 저축 성격이 또 있어요. IRP 같은 경우에는. 네. 근데 내가 약간 팔랑팔랑해가지고 뭔가 돈을 자꾸 뺐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차라리 그냥 IRP에 아니, 그냥 넣어두면 묶어두자. 그냥 아예 그냥 못 건드리는 거거든요. 난 이건 뺄 수 없는 돈이다. 네, 그렇게 되는데 또 사람이 또 만약에 또 무슨 일이 생길 때를 또 대비하게 되면 또 예.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 이건 정말 개인 성향마다 좀 달라서 고민이 되네요. 네, 그죠? 맞아요. 뭐가 좋다라고는. 예를 들어 난 좀 안정적이고 빼지도 않고 그리고 나는 뭐 손해 나는 거 너무 싫어. 그러면 이제 IRP가 예금 위주로 난 또 그럼 예금도 IRP가 들고 낫죠. 싶어. 그러면 IRP를 네네, 그게 먼저 드는 게 낫죠. 낫죠. 네, 네. IRP는 예금도 네, 가능하니까. 맞아요. 예. 근데 연금저축은 예금이 없죠, 그죠? 네. 예금이 안 되는 거죠. 연금저축펀드는 예금이 안 돼요. 펀드니까 예금이 안 되는 네. 거니까. 네. 예.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맞아요. 좀 차이를 둘 필요는 있겠습니다.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예. 싶으시면 근데 네, 그게 오히려. 합쳐서 900만 원까지고 그러니까 아까 그거 말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게 둘 다 합쳐가지고 네네. 900까지고 연금저축만 놓고 보면은 600까지인가 네, 맞아요. 된다면서요. 네네네. 예, 그러면은 600 넣고 300 넣고. 300 놓고 하면 900까지 맞춰서 네네. 최대한 세액공제를 네, 많이 맞습니다. 받을 수 있는 걸 맞출 네. 수 있는 거고 네. 아니면은 IRP를 뭐 더 많이 그냥 넣고 다 넣어버리든지. 다 넣을 수도 있고 네네네. IRP만 다 900 넣을 수 네네. 있고 그건 제한이 없으니까 예. 그걸 이제 잘 짜서 이렇게 본인 성향에 맞게끔 맞아요.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IRP 같은 상품은 특히 은행에서도 네. 팔고 네네. 이게 증권사, 투자회사 네. 이런 데서도 판매를 네네네. 하더라고요. 근데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던데요. 근데 네, 그 차이라고 어떻습니까? 해도 사실 그 IRP에 구체적으로 내가 뭘 투자할지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다만 이제 그 각각의 금융사에서 파는 곳의 이제 성격에 따라서 조금 은행 쪽이 그쪽에서 이제 디폴트 옵션이라 그래서 주는 게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약간 그런 거예요. 그냥 선택하기 싫으면 그걸 파는 곳에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거는 얼마 뭐 예를 들면 좀 약간 더 공격적인 상품이 있어요. 예. 아니면은 뭐 좀 보수적인 상품이 있어요라고 이렇게 상품을 이렇게 그 약간 제안을 해줘요. 그럼 거기서 이제 골라가지고 내가 만약에 구체적으로 운용 지시를 하지 않아도 해당 상품으로 운용되게끔 만들어주게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그 판매하는 그런 성격에 따라서 금융회사 성격에 따라서 증권사는 아무래도 좀 약간 조금 이런 투자 관련된 상품을 조금 더 잘 취급하는 경향이 있죠. 예. 네. 좀 더 적극적인 투자를 맞아요. 하고 싶다 예. 그러면은 아무래도 증권사 쪽으로. 쪽을 예. 좀 선호하지 않나 싶기도 한데. 하지만 이제 예. 그 어디를 선택하냐가 큰 차이가 없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으로 들어가 가지고 내가 예. 뭘 투자할지를 선택할 수가 수수료 있거든요. 차이는 조금 네, 수수료 차이도 있을 차이는 거예요. 있죠. 네. 그거는 이제 비교를 그럼 해봐서 비교해 봐야 되는 거고요. 비교를 해봐야 네네. 되고 예, 수수료도 이제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그건 네. 이제 비교해보고 네네네. 저희가 뭐가 낫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본인이 비교해 음. 보시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근데 같습니다. 뭐 IRP가 사실 어느 금융회사의 상품을 가입하느냐보다 그 IRP에 들어가는 투자 상품을 뭘 고르냐가 사실 더 중요하죠. 네. 투자 성과에는. 예. 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그것도 선택은 할 수 네, 있는 맞아요. 거고 그죠? 네. 예. 뭐 디폴트 옵션이라는 것도 있는데 거기까지 얘기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네. 예,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래서 주로 이제 요즘은 ETF의 시대 아닙니까? 지금 금융 그래서 상품의 시대가. 굉장히 예. 이게 아까 개별 주식 투자가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예. 근데 워낙 ETF가 다양해가지고 ETF가 뭐 종류만 해도 뭐 셀 수 네. 없을 정도로 많지 않나요? 그래서 약간 요즘 ETF가 다양해져서 개별 주식에 투자하는 것만큼 굉장히 다양한 옵션들을 고를 수 있어서 아마 투자하시기는 굉장히 편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ETF 쪽으로 아마 많이 요즘은 선호를 하시는 것 같고, 근데 제가 또 보다 보니까 그 TDF인가? 네네.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동안 잘 못 봤던 건데, 네. 이게 약간 좀 연금 상품은 약간 좀 특화되어 있는 것 같던데 이거 뭔가요 이게? 예. TDF는 타겟 데이트 펀드라고 해가지고요. 타겟 데이트 펀드. 데이트 이제 날짜를 맞춘다라는 건데 예. 날짜 그 생애 주기를 맞춰서 하는 건데 일단 이게 연금저축펀드 계좌 IRP 계좌거든요. 그 계좌 안에서 TDF 상품을 고를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펀드 상품이기 때문에 일종의 펀드죠, 이것도.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연금저축펀드 계좌가 있잖아요. 그 예. 계좌 안에서 뭐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살 수 있는데 TDF 상품을 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TDF 상품이 왜 인기냐면 예. 사람들이 약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하고 고르기 막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TDF는 어떻게 보자면 알아서 굴려줄게. 느낌인 거예요. 알아서 굴려주는데 어떻게 하냐? 내 은퇴 날짜에 맞춰서 알아서 굴려줍니다. 그러니까 투자자가 이제 은퇴할 시점이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타겟 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걸 정하면 그 시간에 맞춰서 위험 자산, 주로 주식이겠죠. 안전 자산, 채권이겠죠. 이 비중을 펀드가 알아서 조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만약에 알아서 투자할 때는 내가 약간 아직도 은퇴 날짜가 많이 남았어요. 20, 30대예요. 그러면은 조금 더 공격적으로 자산을 불리는 게 좋죠. 예. 그러면 아무래도 주식 비중을 좀 높여서 내가 이제 펀드를 막 골라서 투자를 합니다. ETF를 골라서.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제 은퇴가 얼마 안 남았어. 그러면 공격적으로 투자했다가 괜히 투자 금을 잃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러고 보니까 이제 은퇴가 얼마 안 남았다. 그러면 이제 좀 안정적인 상품, 뭐 채권형이나 이런 쪽으로 약간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알아서 이렇게 비중을 조절하거든요. 근데 요거를 좀 약간 귀찮다. 혹은 이거 언제 일일이 신경 쓰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 펀드가 알아서 굴려줍니다. 그래서 TDF 핵심은 글라이드 패스라고 해요. 글라이드 패스. 이게 글라이드 있잖아요. 예. 패러글라이딩 뭐 그런 거. 그러니까 비행기가 이렇게 착륙할 때 하강 경로를 다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젊을 때는 이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 비중을 높여서 수익률을 그때 하고요. 이렇게 날다가 하강할 때는 이렇게 고도를 낮추듯이 주식 비중을 낮추고 채권은 안전자산 비중 높여서 예. 원금 지키는 모드로 자동 전환 이렇게 하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어서 TDF 2050이라는 상품이 있어요. 예. 이거는 2050 이게 은퇴 날짜예요. 2050년쯤에 은퇴할 것 같아. 내가. 예. 그럼 여기를 들면은 지금 2050년쯤 은퇴한다라고 하면 지금 20, 30대 위한 상품이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은 이 TDF 2050의 상품이 주식 비중이 높아요. 예.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주식 비중이 점점 낮아져요. 안전자산으로 네. 이동하는 거고. 네, 맞아요. 예.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은퇴할 시점이 2050이다. 그럼 2040 뭐 이런 되게 여러 가지 상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은퇴할 시점이 2050에 맞춰서 투자를 하게 되면 내가 굳이 주식과 그 채권 비중 조절 안 해도 이 TDF 상품에서 알아서 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약간 요즘 뭐 인기가 있다라고들 많이 얘기해요. 예. 그러니까 ETF 상품도 워낙 종류가 많아서 이걸 살까 저걸 살까 이렇게 좀 생각하기 어렵고 잘 모르겠다.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요 TDF 상품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 그러니까 알아서 해주니까. 요걸 하시는 분은 예. 신경 쓰기 귀찮아. 알아서 해줘. 예. 라는 거고 제가 약간 말할 때도 알아서 해준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알아서는 공짜로 안 해주죠. 좀 수수료가 조금 더 높겠죠, 그죠? 조금 더 높습니다. 예, 뭐 해준다 그러면은 수수료 좀 높더라고요. 네네. 아무튼 수수료도 체크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네. 이게 금융사마다 또 은행권하고도 좀 네. 차이가 있으니까. 그리고 TDF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운용사별로 TDF 이렇게 수익률이 다 다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비교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과거의 수익 성과가 미래의 성과를 보장하진 않지만 그렇죠. 과거에 잘했다는 건 그만큼 앞으로도 잘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TDF 혹시 가입하실 때는 알아서 하는 거니까 기왕이면 잘 알아서 해줬던 곳 운용사의 상품을 고르시는 게 좋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까 16.5
5% 얘기했잖아요. 환급. 900만 원을 내가 풀로 다 넣었다. 네. 여유가 좀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거기다 곱하기 16.5를 하면 그 금액만큼 돌려받는 거죠. 대충 그럼 계산하면 다음에 얼마나? 초에 148만 5천 원 현금으로 148만 5천 원을 이제 현금으로 환급받습니다. 그렇죠. 세금으로 해서 그죠? 네네네. 예. 세금제. 돌려받는 예, 예. 거죠. 예, 예. 그게 적은 돈이 결코 아니지 어우, 않습니까? 크죠. 굉장히 크죠. 네네. 예. 크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언제까지 가입해야 되죠? 이게 이제 12월 말까지인데 이게 약간 그 뭐 정확한 날짜가 언제까지? 12월 31일입니다. 10월 31일까지. 네. 그 전에만 다 가입하면 네네, 돼요. 맞아요. 그 시간도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영업시간에 가입하세요. 12월 31일은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30일 날. 조금 더 일찍 이게 이번 그게 주나 다음 주 말씀드린 정도에 대로 예. 이거 약간 계좌를 터놓고 실제 상품 투자하지 않으셔도 돼요. 예. 그냥 계좌 터서 거기다 돈만 넣으시면 돼요. 12월 31일까지. 예. 네. 보통 계좌 만들기는 요즘 또 휴대전화로도 크게 어렵지 않게 또 만들 수 있으니까 예. 일단 입금만 시켜놓으면은 네, 맞아요. 뭐 900만 원까지 만약에 다 넣는다. 100만 원 넘게 그냥 네네. 받을 수 있다. 그렇죠. 예. 굉장히 큰 돈인 거죠. 적은 돈은 네네. 아닙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거 못 뺍니다. 예. 이거 세금 환급 받자고 일단 넣었는데 야, 돈 나 막 급해 이래서 만약에 해지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그대로 토해내십니다. 아, 세금 받은 거 다 예. 토해내고. 예. 알겠습니다. 자, 뭐 끝으로 뭐 이 연말에 예, 좋은 한마디만 해주신다면은 뭐 네. 예. 좋은 한마디요. 예. 네, 올해 투자 잘 하셨다면 예. 내년에도 잘 하시기를 기원하고요. 예. 올해 성과가 별로였다면 내년에는 더 좋은 성과 거두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마지막 방송처럼 얘기하시는데 저희 마지막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 좋은 말씀 예, 하려고. 다음 주에 또 어떤 아이템을 해야 될까? 한 번 더 남았어요. 아, 네, 네. 예. 아, 저는 그게 질문지에 있길래 예. 다음 주에 안 하나라고 했는데 다음 주에 하나요? 다음 주에 예, 하죠.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투자와 관련해서 제가 네네. 조언을 여쭤본 건데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좋은 얘기 또 네.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고란지교 고란 경제전문기자와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